용을 낳았으면 그렇죠. 어머니는 당연히 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낳으면 엄마는 개예요. 안녕하세요. 봉당 북토크를 진행하는 입큰 개구리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일 행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봉당 북토크 조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느낌 좋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우리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상에서 늘 하고 있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근로 능력이 사라지고 운전을 잘 하고 다녔는데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운전 금지령이 내려지고, 내가 일상에서 옷 입고 밥 먹고 걷고 이런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와, 더군다나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젓가락질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와.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 그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 라는 책, 홍영순 작가의 책으로 오늘 북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홍영순 작가님, 이렇게 딱 사진 보면 어떠세요? 되게 예쁘죠? 이 웃는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자, 이 홍영순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조현정 선생님, 이 책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게 책이 이렇게 꽤 두꺼워요. 그리고 그쵸?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저는 너무 상상이 안 됐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예. 우리 눈물 많은 조현정 선생님 많이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책 보기 전부터 이거 이제 펑펑 울 책이구나 하고 예감을 했어요. 사실 예감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눈물이 안 났어요. 오히려 이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긴장감이 계속 있어갖고 그 이야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서 이 홍영순 작가님의 인생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눈물 흘릴 새가 없었어요, 정말.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우리 막 정말 극한 상황이 되면 눈물도 안 난다는 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셨네. 아니,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요, 이상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막 그 힘든 그 과정을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맞아. 갑자기 막 닭살이 돋을 나갑니다. 소름이 돋을 나가네요. 저도. 맞아요. 그 마음 되게 공감합니다. 지금 이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는 작년 6월에 2021년 6월쯤에 출간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출판 기념회도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 홍성에 가가지고 함께 해주기도 하고 이랬었죠. 그렇죠.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룻밤에 이걸 다 읽었거든요. 잠을 안 자고 읽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그 멈춤하는 그 순간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여기가 계속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가슴이. 그러면서 제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홍영순 작가를 안 지는 몇 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아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홍영순 작가 알아. 그래요. 때로는 홍영순 작가를 보면서 그래, 이해하지 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말했던 것들이, 이해한다고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때로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진심이었지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홍영순 작가가 진짜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그쵸, 상황. 그쵸. 손가락 힘이 또 없고. 변기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 막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엄청 이쁜 홍영순 작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정말. 그 마음을 보고 되게 많이 홍영순 작가를 조금이라도 요만큼, 예. 많이도 아니고 요만큼 좀 알게 됐어요. 예. 저도 항상 볼 때마다 밝은 모습만 보고 그리고 아프시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생활에서 일상생활이 아예 힘들 정도로 불편함일 거라고는 잘은 몰랐어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이 책 보면은 불치병과 싸우는 한 50대 여성의 희망 탐색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라고 했는데요. 자, 파킨슨병이라는 불치병도 50대라는 나이도 꿈을 이루러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파킨슨병이라는 불치병이 있음에도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감에도 나는 정말 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사례들을 한 번씩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우리 홍영순 작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홍영순 작가님이 네. 이 책이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가 네. 세 번째 책이세요. 맞아요. 세 번째 책이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유명한 산모 전문 관리사 홍 실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15년도에 진짜 청천벽력 같은 파킨슨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도 정말 절망 속에서 그 병을 이겨내 가면서 웃음치료사로 또 변신을 하셨어요. 거기서 또 웃음치료사로.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홍영순 작가님이 좌우명이 있으세요. 저도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예, 어떤 거냐면은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예. 원래 이건 이제 세 번째 책이고요. 네. 첫 번째 책 제목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다가 이제 첫 번째 책이세요. 네.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개천이 아니고 도랑에서 용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그런 자부심을 정말 갖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렇게 두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건 혼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이 그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책 제목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홍영순 작가님께서 시인 등단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시집을 무려 3편이나 내고 네. 작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킨슨병 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네네. 우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네. 치매 다음으로 흔한 그 뇌 대표적인 뇌질환. 노인성 질환인데 뇌질환이에요. 네. 이게 퇴행성 뇌질환. 그래서 보통 도파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그 도파민이 운동신경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뇌에 이상이 있으니까 도파민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요. 이 병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손도 떨리고 그리고 맞아요. 몸도 떨리고 그리고 자세도 불안정하고 또 기본적으로 근육이 계속 강직이 되는 게 진행이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젓가락질도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계속 넘어지고 그런 병이라서 네. 이게 보통은 노인성 질환으로 해서 60세 이상 많이 걸리시는 병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그쵸. 예, 너무 젊은 맞아요. 이 병을 갖게 됐어요. 50대에 이 파킨슨병이 진단을 받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의 진단을 받고 일단은 근로 능력이 사라지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일상에서 어디를 움직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고 균형을 잃어가고 몸은 굳어가고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거. 근데
보니까 이미 그 진단을 받았을 때 벌써 몇 년이 진행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와서 병원을 가다 보니까 내가 파킨슨병이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걷는 게 이상해? 왜 중심을 못 잡아?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처음에 개인병원에 갔을 때는 그 진단을 쉽게 못 내렸는데 결국은 서울대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진단 받기까지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자, 우리 홍영순 작가의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유명한 작가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 유명한 작가들의 이야기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이 되고, 내가 지금 혹시 힘들다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홍영순 작가가 자신이 이렇게 파킨슨병이 있다는 것을 오픈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입장이어도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되게 예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빨간 모자 딱 그 트레이드마크 빨간 모자 쓰고 옷도 딱 깔끔하게 입고 다니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두 놈이 다 아들 둘이 다 일본으로 유학 가 있잖아요. 명문대학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 홍영순 작가는 정말 부잣집 사모님으로서 애들 다 키워서 유학 보내놓고 이제 여유롭게 봉사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는데 이제 증세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홍영순 작가가 홍영순의 까꿍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 왜 이렇게 흔들어? 정신없어. 흔들지 말고 해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댓글을 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오픈을 해라. 말을 해야 알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영순 작가가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다 끄집어 내므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희망을 얻습니다. 나의 아픔을 나누면 또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듯이 우리 병은 또 소문도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 이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몰라요. 상대방은 그냥 오늘 힘이 없어 보이네. 뭐 이 정도로 보이지. 그 어떤 병인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영순 작가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책 읽으면서 어때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셨어요? 아,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읽자마자 바로 와닿는 문장이 생기더라고요.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릴 때 그때 큰아들 7살, 둘째 아들 4살 때였는데 그때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홍순 작가님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네 식구가 산을 올라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막 그 비탈길이니까 애들한테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여름도 사실 비탈길 계속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산에 오르는 게. 그런데 갑자기 그 작은 아들이 형을 부르더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형 할게. 제가 동생 하실래요? 상황극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잠깐 그 내용은 아버지가 그 아빠가 되게 도박과 폭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진짜 없는 이만 못한 아버지였잖아요. 가장 역할을 못하셨죠. 그래서 남의 집은 아유 아빠 없이 혼자 키워서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홍영순 작가는 아버지가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기에 대한 대변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형 하시고 동생 할게요. 동생 하실래요? 제가 형 하겠습니다. 형 선홍이 형. 왜? 이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인가 봐. 왜?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여기 천국 가는 길 아니야. 왜? 아빠가 올라가고 있잖아.
맞아. 아빠가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야. 아빠가 가는 길은 천국이 아니랍니다. 두 아이의 대화를 듣고 홍영수 작가님이 그냥 본인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씁쓸하게 웃음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네요. 맞아요. 네. 어린 나이에도 그 아이들 눈에도 자기네 아빠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그 7살, 4살 그 어린 아들들 눈에도. 맞아요. 진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냥 웃지만 그쵸.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 홍영순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모 관리하는 홍 실장으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엄청 내가 이 아이들만큼은 애들 아빠처럼 절대 키우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런 사명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홍영순 작가의 삶을 3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이 보니까 이 홍영순 작가의 첫 번째 삶은 결혼하기 전이죠. 그쵸. 자, 반듯하고 엄격하게 예절을 중시하는 부모님,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며 자란 일남 삼녀의 맞이로 살아온 삶이에요.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삶이죠. 맞아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우리 그냥 이웃의 삶, 그냥 또 나랑 또 비슷한 그런 이웃의 삶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삶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삶은 자,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중첩된 그런 삶인데요.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가장 아닌 가장으로 있으면서 없는 이만 못한 남편과 아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내는 삶. 산모관리 전문가로 홍 실장으로 두 아들의 엄마로 개천이 아닌 도랑에서 2마리의 용을 탄생시킨 어미용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이 우리 홍영순 작가의 두 번째 삶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삶이 2마리의 용을 탄생을 시키고 이제는 어때요? 나도 용의 어미로 최고의 삶을 꿈꾸던 그녀에게 파킨슨병이라는 태풍이 몰아쳐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휩쓸고 갑니다.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 막막함, 몸의 근육이 굳어가 자신의 몸이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 몸이 아니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홍영순 작가의 세 번째 삶이 되었네요. 이게 정말 그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제일 잘한 거는 두 아들을 낳은 거고 맞아요. 내가 제일 잘못한 거는 남편과 결혼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참 연결을 시킬까요? 어불성설인데 그러니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내 삶에서 그동안에 한번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필름을 한번 돌려서 내가 최고로 잘했던 거 하나 그리고 최고로 잘못한 거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줌으로 만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우리 홍영순 작가는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잘한 일, 두 아들을 일본으로 유학을 다 보냈어요. 큰아들이 선홍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대학을 갔고요. 근데 또 둘째가 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와, 둘째도 엄청 똑똑하잖아요. 둘째가 국비 장학 유학생으로 동경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물리학과를 갔는데 거기에서 장학금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가고 또 대학원을 간다 그래서 대학원에도 합격을 했는데 일단 등록금이 없어서 우리 홍영순 작가가 그 지하의 전세금 보증금을 빼서 아들을 등록금을 내줬죠. 대학원 등록금을 내줬는데 정말 또 어마무시하게 이 아들이 그 동경대학교에서
물리학 관련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전 일본 물리학회 상인데 네. 그때 당시 아들이 석사 1학년이었는데 맞아요. 석사 1학년은 그런 많은 경험이 실험 경험이나 이런 게 많이 맞아요. 없다 보니까 받기가 정말 힘들대 1학년은. 근데 그렇게 최연소로 1학년 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억 원 정도의 연구비로 장학금을 받아서 맞아요.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억 원 정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개천이 아닌 도랑에서 두 용을 탄생시킨 이 어미용. 진짜 맞아요. 그게 아들들만 용이 아니라 정말 홍수 작가님도 맞아요. 그냥 용이었어요. 맞아요. 예. 용을 낳았으면 그렇죠. 어미는 당연히 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낳으면 엄마는 개예요.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미용으로 내 노후만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동안에 용을 탄생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살아서 이제는 좀 괜찮겠다 하는데 우리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경직되는 파킨슨병을 얻었으니 정말 청천벽력이 따로 없는 거죠. 그 진단을 받은 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저기 산정특례, 우리가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 암도 그렇고 산정특례를 해주거든요. 그럼 병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도움이 그래서 이제 산정특례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이 파킨슨병이 희귀병이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엄청 울었다는, 제가 그 구절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물이 났다. 등을 벽에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다. 엉엉 울었다. 옆집에 들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없이 아기처럼 그냥 엉엉엉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죽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참을 울다가 두 다리를 쭉 뻗고 또 울었다.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었다. 한참 울고 나니 지나간 내 인생이 큰 스크린에 담긴 영화가 되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 펑펑 울은 이 마음, 진짜 우는 거밖에 할 수가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우리 69페이지 보면 깜깜한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했냐, 혼자 오면 안 된다, 보호자랑 같이 다녀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다 유학가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제 큰애가 그때 와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는 아이한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들도 눈치는 챈 거예요.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 숨기는 게 있구나,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해서 느낌이 있었는데 언제 이제 아들이 휴가 왔을 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휴가 나온 아들한테 엄마가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숨기는 거 있죠, 빨리 말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말도 못해. 엄마가 도파민이 부족하대 라고 하니까 딱 그 한마디를 했대요. 그 한마디를 했는데 아들이 다 검색 다 해보고 아들이 바로 그러면 파킨슨병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약 처방전 보여주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주의해야 되는 거 다 아들이 알려주고, 이제 아들은 다시 군대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귀하고 날 밤에 전화가 왔다는 거. 그렇죠. 아들이 이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죠. 그 상황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대에 복귀한 날 밤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군부대 공중전화 번호인데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만 약하게 들릴 뿐 대답이 없었다. 여보세요? 선홍아. 깜짝 놀라 심장이 땅에 툭 떨어졌다. 선홍이를 다급하게 불렀다. 선홍아, 왜 그래?
왜 울어? 엄마. 목이 메는 선홍이는 엄마를 겨우 부르며 말을 했다. 엄마를 혼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휴, 야, 엄마 괜찮아. 지금까지도 씩씩하게 잘 있었잖아. 엄마 걱정하지 마.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우는 그 아들. 어떡해요. 자식이 아프든 부모가 아프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마음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또 더 화가 나고. 그렇죠. 스스로 되게 자괴감도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상황이 아들이 군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는 엄마는 더 걱정이지. 그렇죠.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홍영순 작가가 본인이 혼자 울었을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 진단을 받고 와서 벽에 등을 기대고 엉엉 울었을 때의 나처럼. 선홍이도 공중전화 박스에 등을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 어두운 하늘을 가르며 그렇게 엉엉 울고 있었다. 이런 우리 홍영순 작가도 너무 씩씩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되게 밝으세요. 직접 뵈면은 엄청 밝으시고 엄청 예쁘세요. 이런 우리 홍영순 작가가 이 제목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라는 이 제목처럼 정말 도전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 예시로 그 파킨슨병 진단받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미인대회를 나가셨어요.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대상을 받고 또 이후에 또 펀스피치 대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안 나간다고 계속 하시는 거를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거를 계속 추천을 받아서 나갔는데 대상. 근데 이제 처음에 2개는 그렇게 해서 누가 추천해서 한번 나가봐 이래서 나갔는데 나중에는 그 명강사를 찾아라라는 코너를 어디에서 우연히 보고 본인이 혼자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나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과 잘못한 일. 2번째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생각해보시고 줌으로 만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순 작가는 이렇게 늘 도전을 해요. 전에 저희가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가 인천에 있을 때도 지하철을 2번, 3번씩 갈아타고 인천까지 와요. 맞아요.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갈아타고 온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요. 왜? 알으니까. 맞아요.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쵸. 우리는 그러잖아요. 봉숭아학당 오다 넘어지면 되게 더 마음 쓰이고 미안하고 막 더 염려되잖아요. 어쩌면 그것도 이기심이에요. 봉숭아학당 오다가 넘어졌다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네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홍영순 작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안 가면 갈수록 내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면 또 못할 텐데 이런 마음에 왔던 그 마음. 그래서 서울로 오니까 자주 갈 수 있겠다라고 좋아했는데 자꾸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못 오고 참 그 마음이 너무 많이 헤아려져요. 어떻게든 올 수 있을 때 오라고 해주고 싶고 또 염려되는 마음은 내 마음이고 오고 싶은 건 우리 홍영순 작가의 마음이고 그래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실은 홍영순 작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은 사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 보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덩이에 폰드를 붙인 것처럼 안 일어나지는 움직일 상황. 수가 없었대요.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그 쉬는 시간에 교육하는 데서 알바하면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다
다 교육 중이니까 전화해도 안 그쵸, 받고 전화도 안 되고. 50분 동안을 화장실에 갇혀 있었다가 그쵸.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내가 화장실 가면 우리 문 잠그잖아요. 그쵸, 그쵸. 잠궜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수가 없으니까 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쵸, 그쵸. 정말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요, 진짜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라는 홍영순 작가의 이 책을 보면 희망이 생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큰 힘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던져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일. 그거를 한번 또 맞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줌이 5월 20일 날 금요일 저녁에 하니까 저녁 8시에 같이 또 우리 얘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같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이 책 좀 내용들 공유하면 여러분들 다 눈물바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까 벌써 우리 올태 작가님 눈물 벌써 흘리시고 참느라고 아까 너무 힘드셨죠. 그 상황에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성들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온 그 여성들의 삶.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영순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라는 이 책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자, 우리는 5월 20일 날 줌으로 만나서 여러분과 가능하면 책도 좀 꼭 사서 보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주는 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공당 북토크에서 후기 쓰셔가지고 당첨되신 분, 우리 대전의 김윤석 선생님 그리고 김금순 선생님 두 분께는 독서노트 드릴 거예요. 선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귀한 마음을 나누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선물도 많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윤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홍영순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오늘이 있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항상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홍영순 작가님 밝은 모습만 보다가 실제로 그분 삶 속을 들어가서 책에서 내용을 보면서 와, 저분도 저렇게 사셨는데 나는 정말 편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토닥토닥 행자TV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픈 마음들을 토닥토닥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20일에 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